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62%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08% 상승 마감하였어요. 시장은 상승 마감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 말 그대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는 시장이에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명히 누군가는 개인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요런 종목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뭐냐? 이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많은 거고 올리면서 이제 개인들한테 좀 넘겨줘야 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런 위주의 종목들만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뭐한다? 지수를 땡긴다. 그 외의 종목들은 쳐박는다. 즉 지수는 올라가는데 계좌는 쳐맞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지들 물량을 모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코스닥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만 보면 된다. 개관은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는 개관의 물량만 보자. 거기에 플러스로 외국인까지 사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인데, 이랬든 저랬든, 환율을 핑계대고, 미국은, 다우, S&P, 나스닥, 죄다 신고가를 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또 갇혔어요. 역시나 또 박스닥 하고 있어요, 박스닥. 그러면서 계속 이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갇혀있는 구간 안에 중간값 그려서 코스닥은 위에 있는 거고 코스피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판단하면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쌍바닥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을 형성하는지만 체크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길이죠. 그 안까지는 들었다 놨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때까지만 잘 버티자. 시장이 그지 같아서 결국에는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 시장. 코스닥은 요 박스 안에서 요렇게 중심가 그어놓고 뭐한다? 위아래 흔들어댄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물량 모으고 있죠. 지금 계속 이 안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대로 움직이다가 빵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출렁 해서 개인들 한번 더 털어내고 V자로 이렇게 쳐 올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도 예상은 해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코스닥, 한국의 코스닥 시장은 그냥 놀이터다. 외국인들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된다. 악재가 있든 없든 그냥 지들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면 그게 가능하다. 즉 외놈들 수급이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주식시장 안에서 그걸 누가 거래소는 묵인한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출렁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있으니까 꼭 잊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자리가 970포인트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혹시나 싶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 출렁이고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기존부터 계속 990포인트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거기를 찍었으니까 위에 상단도 오늘 찍는다라는 거고, 이렇게 1010포인트 찍고 나서 흐지부진하죠. 이거 뭐예요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요런 연병짓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는 흐름이 별로예요 사실. 이제 쌍바닥 만들어야 돼요. 얘는 여기서 더 밀어내면 이 주봉이랑 월봉은 사실 한 차례 더 눌러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한 번 더 출력 2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고 2880포인트까지 한 차례 밀린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보다 버텨내야 되고 지켜내야만이 간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한 번 더 눌렸다가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12월 달까지 엮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산타넬리라도 나오려면 지금 자리 이제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야 된다. 수급이 너무 없다.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고 개인들도 지쳤고 무섭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죠. 늘어만 나는 거예요. 즉 이 돈이 종목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지고만 있다라는 거죠. 예탁금으로. 무서우니까 시장이 확실히 방향을 아직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사가서 그 다음날 올리더라도 어설프게 올라오면 그 다음날 또 한 차례 뭐다? 강하게 누르는 요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사기가 겁난다라는 거죠. 차라리 밑바닥에서 못 사더라도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를 때 그때 차라리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 들어왔지. 지금은 이제 뭐한다? 무서워서 못 산다. 올라갈 때 팔기 바쁘다. 왜? 다시 떨어질까봐. 그렇게 겁을 주는 시장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 만들어내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자, 승일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기존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그때도 언제? 상한가 갔을 때였죠. 그죠? 상한가 갔을 때 지금의 자리 18,500원 그리고 요 밑에 11,000원대에 대한 큰 박스권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박스권이 따로 있다. 그리고 나서 누르면서 어디까지 지켜주느냐. 실제적으로 요 자리인데 이 중간값 위에서 버티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죠? 결국엔 이 자리까지 찍었어요. 왜? 시장이 어설프니까 수급도 안 들어오니까. 특히나 요렇게 유통 물량 없는 것들, 시총 낮은 것들은 시장에 관심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요런 것들은 미친듯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가벼우니까. 어찌됐든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이제 이 출마 쪽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박았고요. 상한가를 박았는데 시가가 갭이 뜨질 않아요. 결국엔 이 박스권 안으로 가둬놓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크게 수급을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요때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 요때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죠. 갭을 띄었으면 이 박스권 하단 위로만 올라탔다면 또 한 차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뻔했던 그림인데 상한가를 박아놓고 그냥 시가부터 개파락을 시작해서 그대로 쳐 눌렀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어제 들어가는 수급을 어느 정도 빼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 16,500원이 1차적인 자리고요. 이 자리를 지켜내고 내일 양봉이 나타나면 당연히 나쁘지 않은 그림일 텐데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만약에 달아버린다면 또 여기 못 넘기고 그럼 뭐다? 한 차례에서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누르는 자리는 15,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으시고 그 15,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판단해서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이 밑에는 내려가면 이제는 굳이 박스권 하단을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15,000원 자리가 이 박스의 중간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중간값만 유지해주면 다시 박스권 상단을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 중간에 또 중간값이 오늘의 저점 자리예요. 여기서 또 한 차례 눌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15,7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15,000원이 앞서 최종 라인은 15,0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아직 들어왔던 수급이 100%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예요.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거고,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갭을 띄워가지고 쳐 눌렀다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지만 전혀 그런 흐름을 못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침부터 상한가를 박아놓고 마무리됐던 전날의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후장에 기연이 들어갔어요. 그냥 끼역끼역 끼역끼역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털고 나갈 확률은 적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눌러놓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 이때는 요렇게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는 중간값만 확인해보자 라는 부분이에요. 더 강한 상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런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림을 꼭 만들어내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화이자 뭐 부스터샷 뭐 승인이 나고 어쩌고 하면서 어제 갭을 띄웠죠. 어제 갭을 띄우면서 이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그다음에 제일약품,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를 갭 상승을 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무너지면서 결국엔 얘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자리예요. 결국엔 올렸던 자리 다 반납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살포시 털고 나갔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뭐 여기서 물렸다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털고 나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 주가는 하염없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죠? 하염없이 빠졌다라는 거고, 누구 하나 수익 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 아닌 이상.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이 굳이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판다라는 건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 텔콘 막 2만원 3만원 갔을 때 더 간다라고 해가지고 5만원에 팔 거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엔 만원대 파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처리되든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주가가 뭐다? 위에서 눌렀다. 즉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계속 연출을 했다라는 거고요.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만들어갔던 요런 추세 안에서 계단식으로 한 차례 하락을 해주고 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주고 다시 한번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면서 슈팅이 나온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는 뭐 더 강한 하락보다는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할 거냐인데, 솔직히 한 번 더 하락한다면 글쎄요, 이 뭐라 그럴까요? 주포가 정말 악질인 거예요. 우리가 파동의 원리를 보더라도 세 번의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죠? 그러면 하락의 파동에서도 계단식 하락을 나올 수 있는 게 뭐 따지고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오면 이제 뭐 바닥을 잡아요. 그죠? 얘는 지금 세 번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뭐다? 이제는 옆에서 버텨야 된다라는 거고, 빠져나가는 모양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 밑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여기서 한 차례 빵 하고 밀었다가 올라가는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횡보했던 박스권을 그나마 만들었던 자리도 요런 자리가 연출될 수 있는 자리니까, 그죠? 요런 자리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또 열어줄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위에서 한번 누르면서 누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기존부터 물려있던 여기서 억지로 쳐 눌렀던 요 세력의 원흉이라면 뭐다?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더 눌러서
매집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주가를 올릴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죠? 뭐 화이자 뭐 부스터샷 얘기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화이자 쪽에서 뭐 부스터샷 얘기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뭔가요? 뭐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뭐 2일부터 들어온다. 이것도 치료제 관련이네요. 뭐 내년 2월 달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백신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다 눌렸거든요. 근데 누군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그 들어온 거에 대한 요런 애들이 혜택을 받는 애라면 분명히 상한가를 갔어야 돼요, 얘가. 얘가 상한가를 가고 다른 애들, 백신 관련된 애들 혹은 기타 외 등등 치료제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애들이 눌릴 수 있는 흐름.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눌리고 걔네들도 눌렸다라는 건 뭐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굳이 쳐 누를 거면 이런 뉴스를 만들어낼 이유도 없다라는 거. 나머지 백신들도 다 같이 빠졌다라는 건 그냥 일부러 억지로 시장을 누르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될 자리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강한 상승을 해주고 실제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그냥 말도 안 되게끔 빠졌어요. 미친듯이 빠졌다. 결국에는 뭐 공매도에 제대로 당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리인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세를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데, 그죠?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 얘는 2만 음, 2만 3천원 부근까지도 열려있을 수는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지금 자리 유지하면서 이제 뭐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내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기존에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32,000원.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여기서 움직이면서 버틸 거냐, 아니면 한 단계 위로 올려다 놓고 버틸 거냐인데, 그죠? 그럼 차라리 요 흐름은 나쁘지 않다, 요 흐름은 그냥 그렇다, 혹은 요런 그림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왜? 이 추세에 하단이 닿으면 상승하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죠? 지금은 뭐예요? 이 하단을 아직 닿지 않은 자리예요. 대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장기 평선에서 받은 자리지만, 여기서 상승 자체가 32,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결국엔 이 자리도 한번 깨고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너무 많이 밀렸지만 뭐 시장에서 반기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엔 얘가 빠지면서 이 종목의 수급이 누군가한테는 들어가서 그 수급으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거고, 즉 코스닥 순위가 얘는 떨어져 내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상위에 있던 애들이 다 밀려 내려갔어요. 뭐 게임주에 쳐밀리고 뭐에 밀리고, 그죠? 다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수급이 안 좋죠. 월봉상에서 여기서 물량이 나간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일봉은 그렇지 않지만, 그죠? 일봉 주봉은 그렇지 않지만 월봉상에는 흘러내린 그림으로 좀 판단이 되는 거고, 주봉의 기준으로 본다면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와
그리고 그 밑에서 밑꼬리를 달고 움직였던 자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고, 여기서 그나마 한 번 정도 매수매도가 싸워서 이겼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다? 요 안에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다. 즉, 요 안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요 안에 당분간은 갇힌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한다면 뭐 한다? 요 밑에 있는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못해도 32,000원에서 33,000원 부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제약바이오는 요런 흐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죠? 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누군가는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망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이해하지만 좀 과도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이 주도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시장 주도자들한테 엄청나게 당하는 흐름이에요. 그죠? 열어둘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까지도 정말 열어둘 수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지지를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 아니면 25,500원 부분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27,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여기가 이제 저점인 거고, 한 차례 밀렸다가 27,500원을 못 넘기고 다시 밀린다면 뭐다? 23,000원까지 밀릴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비덴드죠. 비트코인이 또 8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에 이 시세로 봤을 땐 정말 1억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이고요. 알트코인도 나쁘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보다 비트코인 시장이 훨씬 낫다.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은 돈이 계속 채워지는 그림이고, 주식은 채워놓은 데에서 요만큼만 비워놓고 여기다가 계속 물을 채우니까 넘치는 그림이 나타난다고. 요거는 아직도 물이 꽉 안 찼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 안 나간 그림이 많다라는 거. 그런 흐름 때문인지 이 비덴트가 최근에 대장을 잘 하고 있어요. 비덴트, 그 다음 위지트. 우리기술투자는 고점에서 살짝 멈췄다라는 거고, 왜? 신고가를 가기 위함이니까. 우리기술은 그에 비해서 비덴트는 신고가가 윗자리에 많이 남아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많이 남아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밑바닥까지 열어둘 필요가 없는 거고,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요 종목이 열려있는 자리는 12,500원 정도까지 열려있지만 이건 월봉의 기준인 거고요. 주봉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는 기준을 만들어낸다면 요 자리에서 중간가 15,000원 요런 기준인 거고, 이 15,000원 위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끌어당기는 그림인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여기와 중간값이 17,000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17,00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으로만 살펴보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밀리더라도 종가상 17,000원만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자리다. 17,000원 이 자리죠. 17,000원 17,000원 자리 5일선이네요. 그냥 17,000원 자리와 기존에 밑꼬리 달면서 이제 밑꼬리 단 자리 말고 음봉을 찍었던 자리가 16,500원이니까 지금의 자리에선 뭐 요 자리 안에서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요 위로 넘어서서 지지하는 게 18,200원 위로 지지한다면 뭐다?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또 올라간다. 이번에 이 자리 19,000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난다라는 거. 대신 이제 굳이 17,000원 위로 올라가면 위로 상승한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요 기준 안에서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서 움직임, 언더슈팅, 오버슈팅의 자리 뛰어넘어 올라오면 가는 자리. 지금의 자리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타동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파가 나오고 이 1파에 대한 또 50%를 땡겼죠. 그럼 뭐예요? 이게 3파가 나온 거예요. 1파 중에 이게 하나의 큰 1파 중에 뭐가 나온 거? 1파가 나온 거. 1파 중에 3파가 현재 출현 중인 거고 지금 4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파가 바로 나올 거냐 아니면 4파의 조정을 한 번 더 눌렀다가 A, B, C로 갈 거냐 아니면 A, B, C가 나오고 이제 5파의 시작의 흐름인 거냐 또 둘 중에 하나의 흐름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선 16,500원 혹은 16,000원 이탈 안 하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지켜볼만 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오늘 이 루시드죠? 미국 루시드 관련해서 리비안이네요. 죄송합니다. 리비안 관련해서 아진산업이 뭐 납품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매집의 흐름이거든요. 기존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그 뒤로 수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수급이 없었고 실제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 그럼 요 자리는 여기서 요 자리. 얘 그림인 거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 밑으로 요렇게 나눠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가 어디? 여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여기서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밑에서는 뭐다? 수급이 안 들어왔었다는 거죠. 왜? 수급이 넣어줄 필요가 없는 자리였으니까. 수급이 없었던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현재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면 다시 위에 대한 고점이 열려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오늘 여기에 대한 저항 4,300원대에 대한 저항을 한 차례 확인하고 온 거고 거래량이 아직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어요. 이 자리를 넘어섰을 때 뭐다? 강한 상승을 한번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상승하는 척 했다가 또 한 번 눌릴 확률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한 차례 더 눌러 놓고 뭐다? 향후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요런 박스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이 자리에서 빠르게 고점을 갱신 혹은 이 기존의 고점 부근까지 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4,000원 혹은 3,9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에 대한 자리를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눌러서 3,750원까지 밀고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거냐 눌렀다 갈 거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뭐 월봉이나 주봉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그림이에요. 지금의 모양은 그죠? 한 차례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다? 몸통은 슬금슬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인 추세는 끝났고 그럼 다시 이런 추세로 만들어가지고 뭐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 위를 잡아먹으러 한 번 정도 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요.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뭐 이런 종목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많이 밀렸죠. 어떻게 보면 나이백과 별 차이가 없는 그림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뭐다? 상승의 포지션을 만들어냈던 자리인 거고, 그러면서 다시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가 강한 상승을 지금 뽑아 한번 내고 다시 눌리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고점에 이 박스권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죠. 여기 상단을 때리고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못 버티고 결국 내려앉았기 때문에 뭐다? 그 다음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요런 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13,000원까지. 13,000원 부분까지 열려 있지만 기존에 움직이면서 박스를 쳤던 자리가 또 여기 한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 한 차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대한 박스권이 또 여기 한 차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 자리 15,000원을 유지하는 흐름, 위로는 16,500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 즉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버틸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하락하던 추세가 강하게 상승 한번 시켜놓고 장기 평선을 밑으로 까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즉 정배열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정배열이 들어선 자리가 요 자리에서부터예요. 그죠? 요 자리에서부터인데 실제적으로 얘가 정배열이라면 이렇게 퍼지는 그림인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을 한 번 더 눌러서 장기 평선을 한번 때리고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캔들을 먼저 올리면서 얘는 갈 길 가고 위에서 누르던 애들 위로 회전해서 올라가는 이평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길게 보는 기준으로 얘는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3,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움직였던 자리거든요. 여기서 여기 한 차례와 그 다음이 여기 한 차례가 이렇게 열려요. 뭐 여기에 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대충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죠? 요 자리에서 못 버텼으니까 그 다음 자리까지. 그리고 이 자리도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번 달 고점이 여기 중간값. 이 자리 맞고 떨어졌으니까 13,000원까지 열려있지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5,300원 정도. 그죠? 지금 자리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맞고 밀릴 거냐 한 번 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이제 슬금슬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크게 열어놓고. 이해되시죠? 분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러시아 백신 관련이죠. 최근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기존 영상에서 요런 자리는 한번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요 자리까지만 확인하고 결국엔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결국엔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고, 요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을 못 만들어냈고 결국엔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자리가 1,500원 부근인 거고, 이 1,500원을 이탈하면 결국에는 8,3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9,400원 부근인 거고, 여기서 지지할 거냐 아니면 8,300원까지 처음 일 거냐 아니면 1,500원 위에서 12,500원까지 열어두고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가장 좋은 흐름은 다시 뭐다? 요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림인 거예요.
요 밑에서 쳐놓을 거냐, 요 밑에서 위에서 쳐놓을 거냐. 9월달부터 뭐 상용화를 해서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요때 생산한다 라고 뉴스로 입을 터는 부분 말고는 그 뒤로 전혀 뭐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 그죠? 정말 생산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생산을 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는 뭐다? 주가를 누르는 자리. 결국엔 조작질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이 파동의 흐름이 하나 크게 나오고 하락 파동이 A, B, C, D, E까지 이 하락 파동이 5파동이 다 나온 자리예요.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다 밀어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거래가 들어온 게 없어요. 나갈 수 있는 자리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상승에서 어느 정도 주가는 당연히 나갔겠죠. 이 자리를 다 버티는 세력놈은 없겠죠. 나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들도 물량을 정리했을 거고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다시 한번 지들 물량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도 나타난 게 없다. 즉 뭔가 수급이 한 번은 터쳐줘야 된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 위에서 버틸 거냐 이 위에서 버틸 거냐다. 근데 아직은 구름대 하방이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밑에서 버틸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못해도 요 이상의 수급은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야 뭐다? 출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신호탄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은 그런 신호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쳐맞고 밀리고 쳐맞고 밀리고의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리다 라고 마냥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고점이 여기 위에 있지만 여기도 하나의 쌍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쌍봉을 찍었으니까 저점까지 한 차례 민다라는 거고, 쌍봉을 찍고 이제 여기서 버티면 다시 한번 못해도 요 자리까지 한 번 정도 찍으러 다시 올라온다. 찍으러 올라와서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관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같은 개념으로 휴온서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러시아 백신 관련인 거죠. 생산을 들어가네 어찌네 저찌네 주가를 올리고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여기서 털어먹었다라는 거죠. 만들어내다가 주가를 강하게 눌렀어요. 좀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결국엔 이 갭자리를 메꿔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갭자리를 여기서 한 차례 메꾸고, 그죠?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이 갭자리를 메꾼 거예요. 메꾸고 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왕 처음인 거 한 번 더 밀어서 요 자리까지 만들어내자라는 관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킨 거라는 거죠. 반납시킨 거라는 거고, 이 평이 눌렀다가 퍼진 자리, 어떻게 보면 정배열을 퍼진 자리를 주가를 누르면서 다시 역배열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이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만 역배열을 지금 현재 만들었고 요 자리는 남아있는 자리예요. 나머지 2평도 갈 때 가는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는 갈 길 가는 거고, 얘는 살짝 이렇게 가면서 좀 꺾일 수는 있겠죠? 얘는 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2평들만 밑에서 횡보하더라도 이 2평이 이 4만원을 이탈하지만 않고 회전하는 자리만 만들어낸다면 뭐다? 다시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대신 시간은 꽤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왜? 구름대도 하방으로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즉 지금 현재 자리에선 이 5만원 위로 올릴 생각보다 이 5만원과 4만원의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이 자리를 넘길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당분간 올 11월 말 혹은 12월 달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다. 주봉도 정배열을 만들기 위함의 과정 중에 하나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횡보하든 캔들을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얘가 이제 자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 평들이 밑에 있는 이 평들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럼 장기 평선은
갈 길 가게 만들어 놓고 캔들이 밑에 있다가도 위로 올려다 놓는 흐름만 만들어내면 뭐다? 다시 한번 정배열의 초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월봉상의 기준으로는 구름대 상단이 저항, 구름대 하단이 지지의 역할, 그 구름대 지지의 역할이 39,000원까지 열려있네요. 4만원이 아니라. 근데 웬만하면 4만원 부근에서 유지를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가 시간을 디테일하게 뭐 끌어댄다면 요 안에서 갇히겠죠. 그죠? 여기가 지지, 또 여기 쳐맞고, 요런 그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요런 그림을 끝까지 만들어낸다면 얘는 그냥 죽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안으로 가둬놓고 요런 관점에서 중간값 그어놓고 여기서 한 차례 때리고 눌렀다가 여기서는 벗어나서 찍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한 번 더 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고점 신고가를 만들어낸 뒤로 다시 하락을 해주고,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요 자리에서 뭐다? 바닥을 잡는 자리다. 이제 횡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가를 한 차례 올려놨어요. 주가를 한 차례 올려놨고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은 거거든요. 결국 이 구름대를 못 벗어난 거예요.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름대 밑으로 하향 돌파한 거죠. 그럼 이제 뭐 여기서 내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이제는 요 밑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결국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에서 갇힐 거냐, 요런 그림 안을 만들어내고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을 거냐, 그게 아니면 그냥 한 차례 더 강하게 밀어서 뭐다?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랬든 저랬든 아직은 신고가의 영역의 자리인 거고요. 월봉의 그림으로 보면 음봉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적게, 양봉이 올라올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이 몸통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걸 깨고 이탈은 했지만 여기서 받아주고 결국 올려놨어요. 그럼 이번 달 월봉이 요 자리인 거죠. 43,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월봉 기준으로. 그래야 이 추세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 달 이 음봉을 만들어내는 자리를 요렇게 한 번 더 만들어낸다면 뭐다? 다음 달 한 차례 더 밀고 간다. 즉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밀고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32,000원까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달 흥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저점을 올라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고점에 대한 이 몸통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저점은 올라가는데 고점이 그대로예요. 그럼 계속 천장을 때리다가 못 올라가면 그냥 주저앉혀버린다라는 거죠. 왜? 그 다음을 노려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요런 천장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고, 여기 또 쳐맞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만 버티면 그 다음으로 또 한 차례 이 밑바닥까지 밀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천장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승 가기 위해선 올라가고 밑에서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야 다시 한 번 또 올라가고 버텨주고, 이런 식 계단식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번 달이 중요한 자리다. 그 자리를 지키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못할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건데 며칠 안 남았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안에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해요. 또 뭐 또 장난치려고 금요일까지 쳐밀고 월요일까지 쳐밀 수도 있어요. 투심이 안 좋으니까 항상 목요일날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은 투심이 없잖아요. 그럼 투심 금요일 이용해서 한 번 더 쳐밀고 주말 이용해서 또 월요일날 투심 없다고 해서 한 번 오전까지 쳐밀고 갈 수도 있다. 그래도 꾸준하게 쳐밀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안에는 결정이 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뵐게요.